자, MBTI의 진짜 단점입니다. 자, 지나치게 적은 유형의 수, 뭐 이런 것도 이제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MBTI는 16개 유형이죠? 그렇게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사람들이 한 번에 기억하고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수가 한계가 있잖아요. 자, 그 이론입니다. 이게 청킹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덩이 짓기라고도 하고요. 덩어리를 만드는 건데, 자, 여러분 전화번호가 숫자가 되게 많죠? 예, 11자리죠. 근데 11개의 숫자를 내가 외운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010, 뭐뭐뭐뭐, 뭐뭐뭐뭐 이렇게 세 덩어리로 쪼개서 외우기 때문에 이게 외워지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청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걸그룹들의 멤버 수가 9명 안쪽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7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되거든요. 청크의 수가 사람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트와이스 아시죠? 모르십니까? 교양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트와이스는 신기한 게, 사실 트와이스 전에 이제 9명짜리 그룹이 소녀시대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저는 소녀시대 멤버를 아직도 못 외워요. 근데 트와이스는 외웁니다. 트와이스를 더 좋아해서 그러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트와이스는 청킹 전략을 잘 써요. 예. 소녀시대는 탈티서 말고 태연, 티파니, 서현 말고는 잘 안 떠오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기는 뭐 일본인 멤버 3명, 뭐 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덩이 짓기 할 만한 분류가 많은 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9명인데도 먹히는 거지. 10명 넘어가는 그룹이, 여러분 유명한 그룹 뭐 있습니까? 슈퍼주니어는 절대 멤버를 못 외우죠. 너무 많기 때문에. 최후간 어쨌든 12개가 넘어가면 절대 처리를 못 해요. 근데 16개나 되는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MBTI의 유형은. 그래서 적은 유형의 수는 MBTI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MBTI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융의 이론이 비과학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이제 과학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자, 과학주의라는 얘기는 그 실험이라든가 이런 아주 엄밀한 과학적 절차에 의해서 얻은 지식만 지식이지, 융이나 프로이트처럼 이럴 것이야 하고 이렇게 가정을 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라고 보는 좀 이제 과도한 과학적인 주장들인데, 그런 생각은 비과학적이죠. 자, 당장 사람 안에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 말고 진짜 나의 모습이 있고, 이 모습을 따라서 내가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뭐 과학적으로 확인이 된 건가요?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타당하게 전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전제된 다음에 논리를 전개시켜서 얻을 수 있는 지식도 지식입니다. 인문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식에 도달하죠. 그래서 뭐 융의 이론이 비과학적이어서 MBTI가 비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기보고 형식이기 때문에 MBTI가 문제다라고 말하는, 요건 이제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자기보고식이라는 얘기는 그겁니다.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 근데 심리학에서 쓰는 웬만한 검사들은 다 자기보고 형식이에요. 자기보고가 아니면 남이 나를 관찰하고 내 성격을 기술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뇌파 같은 걸 찍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는 다 자기보고인데, 자기보고 방식이기 때문에 MBTI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죠. 네, 그 고등학생들 많이 하는 홀랜드 진로 적성 검사라는 게 또 있고요. MMPI라고 이제 정신과나 상담 받으러 가면은 하는 한 500문항짜리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성격은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요새 이제 MBTI를 대체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 DSCI라는 성격 검사도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산업 및 조직 심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격 검사가 빅5라는 겁니다. 다 자기 보고예요. 나는 이렇다라는 거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MBTI의 단점은 아니고, 자, MBTI의 진짜 문제는 이제 이런 건데요. 그 구성타당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고요. 요 위에 있는 조금만 보시면 되는데, 이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측정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MBTI가 성격 검사라면 성격을 측정해야 되겠죠? MBTI가 측정하는 게 성격이냐? 자, 성격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에게 고유하게 나타나는 행동 특성이에요. 그리고 행동 특성입니다. 행동 특성이고요. 행동 특성. 시간과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자, 요것을 성격이라고 봅니다. 근데 MBTI는 이런 걸 측정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MBTI가 측정하는 것은 한 시점에서의 개인 행동의 방향성입니다. 자, 그 MBTI 설문지를 했을 때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체크를 했나. 그래서 그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한다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떤 뭐 시간과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행동 경향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MBTI는 사실 이제 성격 유형 검사라고 보기는 그렇고, 이제 뒤에 말씀드릴 선호도 검사입니다. 선호도 검사. 자, 또 하나의 이제 타당도 개념이 있는데요. 준거 타당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자, 다른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느냐, 이 성격 검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성격은 참 성실해. 그럼 성실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업무를 하면 잘한다라는 그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개인의 환경에 대한 적응을 예측하는 부분. 그래서 뭐 성실하면 일을 잘한다, 외향적이면 사람을 잘 사귄다, 이런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MBTI는 그런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연구는 안 한다는 거죠. 연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연구는 빅5라는 연구를, 그 성격 검사를 가지고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확인된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MBTI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지각하는, 내가 알고 있는 내 행동의 선호도.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라는 겁니다. 난 나가 노는 것보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해. I. 나는 뭐 이렇게 꼼꼼하게 다 일일이 따지고 드는 것보다 그냥 탁 느껴지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N. 그럼 좀 사람이 말이야, 그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너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T. 난 일일이 이렇게 계획하고 하는 거 성미에 안 맞아. P.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고 싶다라는 게 MBTI죠. 그러니까 성격의 정의인, 뭐 고유하게 언제나 상황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이런 경향성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검증된 성격 검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5요인이라는 빅5라는 얘기는 이제 요인이 큰 게 5개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요인의 종류가 신경성,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념은 이런 거죠. 이제 외향성, 적극적이고 사교적이고 활달한 정도, 뭐 I에서 측정하고 있는 부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경성은 이제 불안정하고 걱정이 많고 충동적인 정도. 성실성은 이제 성실하게 뭔가를 하느냐. 그리고 친화성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도. E랑 또 비슷한 것 같은데 살짝 또 다릅니다. 개방성은 이제 내가 새로운 경험에 얼마나 열려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것을 이제 산업 조직 심리학 같은 데서는 이 빅5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활용을 하고 있다. 자, 빅5는 그 기질에 근거한 접근입니다. 자, MBTI는 그 융의 이론, 사람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온 이론이지만 빅5는 이 사람이
기질적으로 타고나는 경향.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또 굉장히 좀 신경질적인 사람이 있고 느긋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또 성실한 사람이 있고 좀 게으르고 방만한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잘 다가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기질적으로 또 이제 완고한 사람이 있고 좀 열려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유전에서 오는 부분이 이제 크다고 보고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빅5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잡한 그림은 뭔지 모르셔도 되고 이런 연구를 막 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잡한 연구를 막 심리학자들이 겁나 많이 했어요. 하루에도 몇 수십 개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그 근거들, 이 성격은 뭐 어떤 직업에 유리하다라든지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일을 잘한다든지 하는 증거들은 여기서 수집되고 있다는 얘기죠.